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쓰는 서치하고 광고를 보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광고 수익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사실은 네이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약간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좀 내려갈 수 있다. 영업이익은 한 2,3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 예상치가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향후 1, 2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1, 2분기 동안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할 때고 오히려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수준의 이제 범아시아 핀테크 기업으로 플랫폼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페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라인페이는 중국의 굉장히 큰 회사죠.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챗페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한 100년 된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100년 정도 된 노무라 증권인데요. 노무라와 연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미즈오 은행하고 인터넷 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CES에서 인텔, 퀄컴, 엔비디아하고 연합해서 13종의 신기술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CES는 세계 가전쇼인데요. 이게 이제 1월 7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한 3일간 이제 매년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 1, 2년 동안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제 네이버가 완만한 실적을 보이겠지만 핀테크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페이와 맞물린 이제 중국, 일본하고 동남아시아의 핀테크 관련 투자 마케팅 지출이 좀 증가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아 결제 서비스의 인터넷, 증권, 은행, 금융 섹터의 승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은 최선호주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고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보면은 조금 지지 라인이 저항선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1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30~40%의 수익은 실현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그리고 제 VIP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크다면 저는 이 종목을 편입하고자 아마 할 겁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 들고 계시고요. 좀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2월 중순에 사셨으면 이 가격보다는 한 4%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배당이 한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27만 5천 원에 사셨으면 지금 뭐 본인이 산 가격 정도 된다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을 받으실 거니까.
5G의 대장주죠. 근데 이제 그 SK텔레콤은 사실은 이제 5G가 시작이 되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조금 밋밋하게 나올 겁니다. 4분기 실적이 밋밋하게 나와서 지금 조금 수급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월 달부터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5G는 이제 제가 SK텔레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가격입니다. 그러면 통신비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K텔레콤은 2월 이후부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이 돼서 5G의 이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5G는 아무리 정부의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20기가 이상 아마 쓰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게 될 거고, 왜냐면 UHD 프로그램도 많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뭐 AR과 관련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당 ARPU, 소위 이제 그 ARPU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통신비를 ARPU라고 하는데, 통신비 요금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있어도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신 회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P라고 그래가지고 가격, 프라이스를 보고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Q라고 그래가지고 퀀터티, 수량을 봅니다. 그러면은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C를 보는데, C는 이제 코스트입니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이제 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통신비가 올라갈 것이냐를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기가, 30기가 이상을 쓸 거니까 한 기가당 단위 가격은 내려갈 수 있어도 총 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5G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가 늘겠습니까? 가입자가 늘려면 한 사람이 핸드폰을 2개 이상 쓰든지,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10년간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G의 단말기의 런칭으로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10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가입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이 B2B 섹터, 그러니까 기업 섹터가 가입자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G는 이 스마트 팩토리 등에 필요한 곳에 원활한 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잘라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 기술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가입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가 가입을 할 수뿐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서로의 차량과 통신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차가 모든 차량이 그 신호등과도 통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Q,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절감하느냐라는 것인데, 이 단말기 자급제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이버의 자급제 폼의 판매 등으로 고객 및 대리점에 지원되는 비용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말기 보조 비용으로 한 8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향후 지배구조 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 지배구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 이것도 최선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주식을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건 손절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손절가를 정하기는 애매하고요. 손절가는 없고 1년 정도 들고 계시면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지 단타를 치거나 뭐 일주일 후에 파시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그 고액 자산가시라면 비중의 한 20-30% 정도는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협주라는 것은 이게 먼저 북미 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조셉 윤,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인가요?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있습니다. 조셉 윤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를 용인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뭐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는 이제 미국 정부가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입각한 일괄 비핵화 원칙에서 선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 사람의 코멘트입니다. 제 코멘트가 아니라 이 경협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그러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보는데요. 팜스코를 보면 팜스코를 보면 주요 사업은 이제 배합 사료 그리고 신선옥, 도축업, 양돈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주주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가치 투자자를 다 합하면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주주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많은 주식이 보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가치 투자자의 지분을 다 합하면 뭐 상당히 많습니다. 한 85% 정도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이제 숫자까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소위 프리 플로트 시장에 돌아다니는 지분, 프리 플로트 지분은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중에서는 사실은 좀 후발주로 보이고요. 최근 상승폭도 비교적으로 크지 않아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재작년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팜스코는 대북 경협주 중에 하나인데 이 김정은의 신년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동물 사료는 식량하고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엔 규제를 벗어나서 비료하고 약품하고 더불어서 인도적 지원 품목에 조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올해 100% 정도의 100% 정도의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면 보면 연간 자료 추정치를 보면 작년에는 순이익이 150억,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업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좀 부여하고 후발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추정 실적이 추정대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게 보면 2015년에 이게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에 죄송합니다. 주가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손절가는 이 상태에서는 손절가는 없고요. 목표가는 2015년에 2015년 정도의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